본격적으로 빠른 당첨을 위해 전략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역지사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단지에 어떤 타입에 당첨되고 싶을까? 어디에 신청해야 당첨이 될까? 라는 사고의 흐름을 반복해서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준비한 당첨 확률을 높이는 전략은 바로 이것들입니다. 네, 결국 역지사지의 핵심 키워드는 타인의 비선호를 공략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하나하나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까요? 먼저 청약 일정을 보면요. 특별 공급을 신청하고 다음날 일반 공급 1순위를 신청하게 되거든요. 대부분 분들이 일반 분양 1순위 신청 날에 신청을 하실 텐데요. 그러면 어디에 신청하는 게 유리할지 참고할 수 있는 컨닝 페이퍼가 있습니다. 특별 공급 신청일 저녁 8시가 되면요. 청약홈에 아마 그 단지의 특별 공급 경쟁률을 조회할 수 있게 되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신청하는 신혼부부 특공을 기준으로 경쟁률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타입을 선호하고 어떤 타입을 비선호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쟁률을 참고하셔서 내 점수가 높다라고 하시면 원하는 타입에 넣으시면 되겠지만 점수가 그리 높지 않다면 경쟁률이 낮은 타입을 전략적으로 골라서 지원하시면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전략은 특별 공급 경쟁률을 참고해서 선호 타입, 비선호 타입을 알고 청약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공 경쟁률을 참고하지 않더라도 미리 비선호 타입 선택을 해서 당첨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문정 힐스라는 송파구의 단지의 경쟁률 표를 가져왔는데요. 오른쪽에 경쟁률 표만 보시더라도 남들이 작다라고 느끼시는 4구제곱미터는 71대 1이고요. 5구제곱미터는 220대 1을 보여줍니다. 딱 요것만 보셔도 감이 오시겠죠? 평형뿐만이 아니라 타입들도 남들이 환상형을 좋아하니 저는 타워형을 선택하고요. 남들은 호수뷰를 좋아하니까 저는 단지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다들 그리고 역세권 좋아하시잖아요. 다들 역세권 앞동이 당첨될 수 있는 타입을 선택하지만 전 좀 걸어 다닐 수 있고 말버스를 타겠지만 좀 먼 동으로 배정받는 타입을 선택하게 한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에 69점으로 청약을 신청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강남권은 69점이 최저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타워형에 조망도 안 좋고 여기서 먼동만 당첨되는 타입을 선택해야 이게 최소한 도전이라도 해볼 수 있는데 내 타워형 마음에 안 들어. 나 뭐 역세권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신청하면 그거는 네, 현명한 선택이 아니겠죠. 내가 불리한 상황에서 당첨되고 싶으시면 철저하게 비선호 타입을 공략하셔야 합니다. 제가 당첨된 그랑메종 단지의 청약 경쟁률 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빨간색 네모 있잖아요. 이거는 경쟁률이 낮은 타입이고요. 파란색은 경쟁률이 높은 타입입니다. 그리고 그 타입별로 특징을 제가 옆에 적어뒀죠.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51제곱미터 타입은 소형이라 인기가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형도 전부 1대1도 기록하기 힘든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포베이 타입은 6대1부터 9대1까지 확실히 높은 경쟁률을 보여줍니다. 네. 그 외에도 비역세권이나 저층만 당첨되는 타입이 비선호되는 조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특별 공급 경쟁률 보이시나요? 1대1이 안 되는 타입들이 수두룩하죠. 네. 이런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입 선택하실 때 가장 당첨되고 싶은 타입을 선택하시고요. 그 타입이 갖고 있는 걸 최대한 못 갖고 있는 타입이 가장 경쟁률이 낮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디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요, 크게 입지가 개선될 지역을 고르시는 전략입니다. 네, 입지 개선이라는 말에 의미가 사실 현재 좋지 못하다라는 이 뜻이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구성남이 근데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이게
70년도에 군사정권 시절에 서울의 빈민가 판자촌 사람들을 이게 서울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지금 서울 바로 옆에 이렇게 조성을 했고요. 그것도 평지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가장 돈이 안 드는 산을 깎아서 땅을 만든 곳이라는 유래가 있는 곳입니다. 옆에 사진처럼 무시무시한 언덕들이 많고요.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뭐 종교시설들 있잖아요. 이런 게 즐비한 곳입니다. 위성 지도만 봐도 빌라들이 잔뜩 모여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맘카페에서 구성난 검색하시면 진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뚫고 완판을 시키려니까 당연히 분양가도 저렴할 거고, 네. 최근 변화되고 있는 이 구성나무 위성 사진만 봐도 대규모 아파트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 네, 보이시죠? 그리고 이것도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 제가 봤던 기회의 포인트였습니다. 용산이나 청량리 같이 그런 곳들이 과거와 현재가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지, 임장 많이 가셨잖아요.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포인트들을 잘 찾으시면 어렵지 않게 청약에도 당첨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담으로 제가 이 단지에 당첨되기 전에 그 청량리의 한양수자인 1구에도 청약을 넣었었는데요. 여기도 예비 당첨이 됐었어요. 근데 분양가가 여기는 10억 정도 했던 단지여가지고 저한테는 좀 작은 계획이 부담스러워서 안 갔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들리는 이야기가 아마 갔으면 됐을 거라고. 네. 그만큼 입지 개선 지역은 처음에 인기가 별로 없으니까 그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시에 분양하는 단지가 있으면 경쟁률이 떨어지는 단지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랑매종이 이 분양하는 같은 날 조금 더 평지에 위치해 있고요. 조금 더 역세권에 가까운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 원이라는 단지랑 같은 날 분양했어요. 청약은 같은 날 당첨자 발표인 단지를 중복해서 넣을 수 없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성적으로 네, 그랑매종 인기가 떨어질 것 같은 그랑매종을 신청했고요. 그래도 이게 단지별로 차이가 좀 커서 그런 단점을 좀 보완하고자 역세권인 1단지만 분양받을 수 있는 타입을 좀 집중해서 공략했었습니다. 이런 선택을 했던 것도 다 제 점수가 낮았기 때문인데요. 앞에서 누누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당해 지역 거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당해가 아니었어요. 기타 경기였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미달이 나야 당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가 미달이 날까? 그거 고민하는 게 전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한 지역 내에서 이렇게 많은 공급이 한 번에 떨어진다는 건 절호의 기회였어요. 게다가 지금 두 단지 전부 다 공공 분양이었거든요. 네, 이게 이편한 세상, 뭐 신한 하늘채 랜더스원이 있지만 이좀 특별한 케이스로 네, 민간에 위탁을 한 공공 분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양 세대 수가 지금 7,700세대, 한 8,000세대의 분양이 된 일반 공급으로 나왔는데 여기 중에 80%가 특별 공급으로 제공되어서 저 다자녀로 지원할 수 있는 저한테는 더욱이나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경쟁률 표를 보시면 뭐 결과론적이지만 다자녀 특공은 전타입 미달이 나가지고 사실 제 고민을 왜 했나 네, 그 고민이 민망한 수준이었는데 지금 뭐 다른 분들 스마일 아줌마 같은 님 같은 분들은 이렇게 미달라는 정말 특별한 경우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제가 이 그랑메종과 같은 날 신청했던 단지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성북구 대장인 롯데캐슬 클라시아란 단지 아시죠? 이 단지가 같은 날 신청은 했는데 당첨자 발표일이 그랑메종보다 하루 늦었어요. 그래서 동시에 신청을 할 수 있었고요. 거기에 제가 신청한 타입이 5구 B타입이었나요? 1, 2, 3층.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다 들고 가고 1, 2, 3층만 남은 타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전략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역시나 그 타입만 미달이 났었습니다. 네. 그렇게 뭔가 내가 조건적으로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좋은 단지들도 기회가 나온다라는 거, 대신에 못난 일을 철저하게 찾으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명심하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그랑매종 당첨 발표일이 하루 빨랐어가지고, 네, 요 단지로, 네,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이런 게 진짜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이랑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매종 두 단지 내에서도 이렇게 평형별로 이렇게 같이 보면 확실히 네, 하늘채가 경쟁률이 높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사실 비슷합니다. 너무 공급이 많았어가지고 사실 거의 공급이 없다시피 했지만 그 내에서도 경쟁률이 좋은 곳이 더 높았다. 네, 이렇게 전략적으로 고민해서 당첨된 단지였는데 막상 미달 단지에 당첨되고 나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블로그에 제가 당첨 후기를 썼는데 제목이 우픈 당첨 후기였습니다. 네. 이런 네, 우픈 당첨 후기를 꼭 쓰실 수 있는 날 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동시 분양 단지까지 제 경험에 비춰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두 가지 전략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두 개 단지입니다. 같은 평형대 세대수도 비슷하고, 위치도 그리 떨어지지 않은 단지입니다. 네. 근데 두 단지의 경쟁률은 240대 1과 50대 1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단지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분양가입니다. 네. 북서울자이는 7억대에 분양했는데요. 칸타빌은 네, 9억대에 분양을 했습니다. 네, 가점이 높다면 당연히 저렴하고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 자이 같은 단지에 넣어야 되겠지만 매점수가 진짜 낮고 경쟁에 고민이 있으시면 칸타빌 같은 단지가 이 9억이 시세 대비해서 나쁘지 않다면 이런 단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약이 확실히 투자금이 적게 들다 보니까 투자금이 일반 매매를 하기에 제한되시는 분들은 경쟁률이 낮은 이런 단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